안녕하세요. 뉴스인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유로존 위기가 재점화되는 것 아닐까? 유로존 악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G2 리스크가 완화되기 무섭게 유로존의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죠. 가뜩이나 외국인들의 지금 매매도 믿을 수 없는 상태인데 유로존 악재까지 하나 추가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기관이 별로 안 삽니다. 오히려 팝니다. 야속한 기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었던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다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이 가장 컸던 실적 우등 섹터 IT주가 오늘 더 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국민주라 불리우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크레딧 리오네의 셀 리포트, 매도 리포트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28,000원대 121선까지 쳐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관한 대응법만을 하락 원인 말고요. 대응법만을 전문가 3분 릴레이로 연결해서 오늘 들어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으시거나 지금 좀 그런 분들이 적어지셨겠지만 매수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갖고 계신 분들, 물린 분들, 수익이 주신 분들 집중해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이닉스 팁 3분께 다양하게 들어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로존 우려가 불거진 첫 번째 원인. 이집트 얘기도 먼저 있었었지만 유로존 얘기는요. 포르투갈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재무장관 그리고 외무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 긴축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하면서 동시에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게 금융시장 불안입니다. 당장 간밤에 포르투갈 증시가 5%대로 곤두박질 쳤고요. 무엇보다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금리가 7% 마지노선을 넘은 8%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새로운 또 다른 유로존 위기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워낙 근데 최근에 유로존 얘기가 안 나와서 그리스, 이탈리아 여기가 문제가 될 때는 유로존 붕괴 우려도 있었지만 뭐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근데 이제 그게 뛰면서 이거 안 좋은 신호다라고 시장이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유로존 위기로 재점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는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유럽이 별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 주요국 증시는 한 2% 가까이 빠지다가 낙폭을 줄면서 1%대 하락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테고요. 영국에 이어서 독일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장중한 때 2.2%까지 빠졌었는데 1% 정도만 하락하고 끝이 났죠. 자, 마지막으로 3대 주요국 증시 가운데 영국 우리가 봤으니까요. 프랑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밑꼬리 달린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어떤 위기로 들어가려면요. 다 물리고 물려있는 유로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 4% 정도 빠져줘야 한다는 것인데 낙폭이 굉장히 1%대 그쳤기 때문에 이것이 유로존 위기가 재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적으로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왜? 오늘 밤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이쪽에서 뭔가 이제 만회해주는 그런 제스처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나온다면은 나쁜 뉴스가 먼저 나왔고 수습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이벤트가 그 다음이니까 아니 이벤트 끝나는데 나쁜 거 터지면 이거 수습을 누가 합니까? 많은 이 순서가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잘 배열은 되면서 오늘 밤 수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전망들도 조금은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보폭이 그렇게 좁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22는 미국하고 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창 돈을 풀 때 유로존은 긴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야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때부터 일단 좀 엇박자가 났었는데 최근에는 성장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유럽도 우리도 이제 부양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출구 전략. 미국이 이제 우리 돈 좀 걷어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 성장으로 뒤늦게 돌아섰지만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르투갈 문제가 터진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컨센서스는요, 이번에 기준금리는 아마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장 스케줄로 보더라도 9월에 유로존의 입김이 가장 세고 경제대국 1위를 할 수 있는 독일의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 변수는 상당하죠. 그 전에 뭔가 스탠스를 변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무제한 국채 매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로존 측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방화벽을 쳐놓은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힘들면 우리가 그런 제한 없이
마지막 마지노선 없이 계속 국채를 사줄게라고 얘기했었었는데 그것을 이번 포르투갈 문제로 인해서 정말 현실화 시켜버릴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르투갈로 인해서 유로존 문제가 약간 재점화되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오늘 밤 곧바로 ECB 통화정책회의 연결지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렸고요. 자, 이번엔 뉴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인데요. 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지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요, 오히려 0.3%가량 올랐습니다. 물론 15,000선은 안 돼서요. 우리 지금 월가에서는 15,000, 요 21선, 61선 이평물린 이거 단기 저항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15,000을 의외로 버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 역시도 한 0.3% 정도 올랐죠. 이런 대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왜 올랐을까요? 지표가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개수로만 따지면요. 꽤 괜찮았던 지표들, 별로 안 좋았던 지표 둘입니다. 근데 괜찮았던 지표는 고용이었어요. 사실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4개월 내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요. 매주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나 체크했더니 이 실업자 수 증가폭도 예상보다 적어서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 좋았던 지표 두 가지는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다시 말해 비제조업 지수가 3년 내 가장 안 좋았던 예상 밖의 부진함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5월달 무역 적자폭이 예상외로 많이 확대되면서 이제 미국의 대형 IB들이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동반해 낮추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실은 달러 인덱스를 좀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곧바로 달러 인덱스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표 둘, 좋은 것들, 나쁜 것들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무엇보다 무역 수지가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이 같이 깎인 것 달러화가 좀 주춤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무엇보다 달러 유로는 또 소폭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달러가 지금 99엔대로 100엔대에서 약간 떨어진 걸로 봐서 결국에는 간밤에 유로존도 좀 시끌시끌했었고 안전자산인 엔화 쪽으로 많이 수요가 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곧바로 우리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원달러는요. 오늘 오히려 사흘 만에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얼마나 올랐습니까? 하루 만에 9원 이상 급등을 했었죠. 사실상 폭등이었었는데 어제 급등 그리고 그 전일의 상승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나오고 있긴 한데 1130원대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낙폭은 다소 줄어들어서요. 1140원대는 일단 유지하되 방향은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당분간은 레인지가 당분간이라 그래봤자 오늘 내일밖에 없네요. 1140원대 중간 해서 이제 등락이 있을 거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쪽에서 뭔가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일본과 상해 종합지수 모두 약보합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지금 이제 1828선 정도의 모습인데요. 3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죠. 별로 못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개장 초반 한때 1840선을 넘겼었거든요. 분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840선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던 개장 후 곧바로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 상승폭이 많이 꺾여서 거의 이제 하락 전환도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겨우겨우 이제 어제 종가 대비 한 4포인트 정도 위쪽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40선 어제 20선이었는데 곧바로 30선 개장가에 보여주고 40선까지 터치했었지만 지금은 20선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장가 정도 혹은 개장가보다도 지금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역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2천억대 종가 기준 선물을 다시 한번 던지는 조금은 변심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다행스러운 것은요. 전일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중에 한 2천 계약 이상도 매도했었지만 마지막엔 다 다시 감으면서 선물 쪽 매도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외국인들 일단 현물 쪽 매도를 크진 않지만 이어가고 있고 물론 장 초반엔 외국인 혼자 사고 개인까지 판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개인이 나홀로 매수한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많았고 지금 역시 그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그리고 이런 날 기관이 안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투신권 중심으로 연기금은 소폭 매수하지만 그냥 매수, 무늬만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 매도 속에 코스피가 1820선에서 아직도 허덕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들 선물 매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요 아주 강했었습니다. 2천 계약 이상 이렇게 순매수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곧바로 1,000 계약 이상 매수 뜨는 거를 보여줬었는데요. 일별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매수 기조가 선물 쪽에서 계속 이제 조금 이어지다가 어제 특별히 장중에 장 초반부터 아주 강했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 종가상 집계 보니까 선물 많이 팔진 않았었고요. 오늘 다시 선물에서 좀 끌어올리고 현물에서도 다시 매수하는 흐름 기대했었었는데 아직은 계속 매도 스탠스를 나름대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떤 모습일까? 코스닥만이라도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코스닥은 아예 파란불이군요. 상황이 더 안 좋게 올라갑니다. 517선. 520선이 깨졌죠? 어제 코스피가 1820, 코스닥이 520 겨우 걸쳤었는데 지금 51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종가보다 역시 그럭저럭 높았었는데 한 번 깨지고 다시 한번 2차 충격을 지금 분봉상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517.65 지금 거의 장중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 개장한 다음에 제일 낮은 지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의 전일 외국인들이 사는 척 하다가 또 마지막에 매도 전환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안 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뭐 찔끔 사고요. 개인도 찔끔, 기관이 많이 파는 이 금액을 자 보십시오. 합해봐야 한 80억 정도밖에 순매수 안 되죠. 근데 기계적으로 보더라도 기관이 한 90억 정도, 100억 가까이 순매도 치니까 코스닥이 하락할 수밖에요. 오늘 기관이 코스닥은 아예 빼고 코스피도 안 사는 그런 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전 물량을 꽤나 많이 정리하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또한 부담인데요. 어제 2.5% 정도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129만 9천 원입니다. 오늘 그래도 130만 1천 원 어제 종가에서 조금 회복하는 듯 했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죠? 네,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D-1 하루 전입니다. 내일 개장 전에 2분기 실적 잠정시 나올 텐데 그 전에 130만 원을 지키지 못하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나마 좀 괜찮은 건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자동차가 그나마 좀 버티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는 사실 2% 정도 넘으면서 오늘 6만 원대 회복하나 싶었었는데 오늘 시장에 좀 상승폭이 주니까 같이 자동차의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은근히 이제 기관들이 좀 매집하고 있어요. 삼성화재, 코리안리 이런 것들요. 오늘 일단 보합세입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2% 가까이 하락합니다. 지금 이틀 전에 외국계 리포트 속에 매물을 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근데 그날 재밌는 거는 외국인은 안 팔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드디어 외국인들이 판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하락합니다. 28,000원대. SK 하이닉스 차트만 좀 띄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세 분이 잇따라 분석을 해주실 거니까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렇습니다. 최근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3만원대 이렇게 넘기고 33,000원 가는 줄 알았던 SK 하이닉스. 이 구간에서 이제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었고요. 언제 가나 했었는데 5월 달에 갔었죠. 그리고 6월 달 초반에 33,000원을 찍지 못하더니 약간 찌글찌글 그래도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요. 6월 말에 이때 다시 한번 3만 원대를 회복시켜주면서 그래 하이닉스에 하는 순간에 바로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 그리고 어제 반등 주는 척하다가 결국 밀렸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터지면서 파란 장기 이평선도 깨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이닉스 대응법 세 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IT주도 오늘 같이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 이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빠졌다라는 것인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빠지는 거죠. 이 두 종목은 제외하더라도요. LG전자가 다시금 7만 원대에서 오늘 또 깨려고 하죠. 어제 충분히 빠졌다 싶은데도 더 하락하고요. 삼성전기는 어제 기관이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던졌습니다. 대신에 기관은 굉장히 명확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계속 사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어제 급하게 좀 많이 던졌습니다. 기관이 사는 삼성 SDI는 오늘까지 추가 상승. 이 와중에서도요. 삼성전기는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결국 8만 원대가 깨지고 있습니다. 전일 참고로요.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를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거의 한 2천억 정도 다시 한번 매도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전일 외국인 거래소 매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2.5% 정도 하락시킨 그런 주요 주체 가운데 역시 외국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LG전자 팔았고요. KB금융도 사실 어제 나름대로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신저가인데 금융주도 조용히 가라앉고 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이닉스 정리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래쪽 보시면 삼성전기도 역시 매물이 좀 있었군요. 결국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IT 쪽을 꽤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자동차주가 강세였는데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이어서 통신주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통신주가 오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LG U+ 그리고 SKT, KT까지 적어도 2%대 3% 내지 와 LG U+ 6%까지 오릅니다. LG U+는 한번 차트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오늘 굉장한 힘을 모으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네, 다시금 신고가로 지금 쳐서 앞으로 나가고 있군요.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좀 눌림목이 좀 길었었죠. 특히 이때 사신 분들은 와
이 가격 언제 올까? 이때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결국 쌍바닥 나름대로 만들고 오늘 갭 동반한 6%대 급등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유주가 되겠습니다. 정유주, WTI가 이집트 불안감 때문에 지금 100불을 뚫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때문에 조금 반등 탄력이 있습니다. 2%대까지 3% 가까이나 오르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화학주 가운데서도요. 효성이라는 종목 얼마 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 5만 주 얘기가 있었었죠. 효성은 향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 이제 박스권 거의 뚫어나가는 3% 의미 있는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초반부터 강했었는데 오늘 괜찮은 모습 LG화학 금호석유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건설주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 얘기만 들어오면 무서운 건설주. 제 뒤에 모두 파란불이죠. 그냥 건설주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마 파란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분기 실적까지도 1분기 안 좋았지만 아직까지 좀 부진할 것이다. 부진이 심지어 3분기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GS건설은요 다시 27,000원대 가까이 지고 있어요. 아주 예전에 GS건설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2만원대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던데 일단 오늘 하루만 3% 가까이 거의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빠지고요. 어제 한 5%대 급락 맞았던 대림산업 역시도 오늘 만만치 않게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미셀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젠백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파미셀이 JW 중해 제약하고 중해 신약하고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간 경변이 있으면 이제 간을 이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었는데 새로운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 속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같이 JW 중해 신약은요 MOU를 맺었다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동방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요 셀트리온이 결국 5만 원대 안착하지 못하고 오늘 드디어 매물이 나옵니다. 같이 좀 밀리고 있고요. 메디톡스 그리고 특별히 젠백스도 앞서서 조금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임빌도 많이들 회자가 됐었죠. 유중청약의 경쟁률이 40대 1, 2조 5천억 원 돈이 몰려서 아주 흥행몰이를 했다고 하는데 유중 때문에 급락했었지만 오늘 일단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향후에 이것이 얼마나 강한 모멘텀이 되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락앤락을 한번 볼까요? 락앤락이 어제 급등 11% 이상 오르다가 윗골을 좀 달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추가로 더 오릅니다. 사실상 거의 고가 부분이죠. 락앤락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락앤락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21선을 어제 강하게 좀 뚫으려고 하다가 윗골에 막혀서 약간 좀 멈칫해서 한번 쉬었습니다만은 이러다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거의 시가 부분에서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려줌으로써 단기적인 어떤 반등의 기술적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이 좀 좋아 보이네요. 이번엔 남북 경협주입니다. 개성공단 방북을 허용했다고 하죠. 오늘 예고됐던 뉴스에 예고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용솔루텍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 여기에 재룡산업까지 거의 상한가 부근이고요. 이화전기도 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로만손, 현대상선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아주 오래간만에 이 종목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테마주들 특별히 북한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잠깐만 보고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 릴레이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옴니텔도 중국발 모바일 시장 진출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요. 오성 LST하고 웅진에너지는 하체 원리금 미지급이라는 거의 동일한 이슈로 한가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먼저 오성 LST가 하한가를 맞았죠. 그래서 이틀 연속 하한가 이후 오늘 하한가가 풀리고 있고요. 웅진 에너지는 어제 하한가였다가 오늘까지 하한가가 풀리는 것 같았었는데 하한가로 결국 들어갑니다. 소위 하한가 따라잡는 분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하니까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조금 하한가가 풀리고 있는데요. 반등 시 한꺼번에 다 매도하시지 마시고 분할해서 물량을 조금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웅진 에너지가 다시 조금 주저앉고 마네요. KT sub마린이 상한가 간 이유는 오늘 이거 점상 아닙니다. 쭉 해서 상한가로 밀어 올렸는데 매각 를 결국 낮춰서 팔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잘 팔리겠는데 M&A 기대감이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3인에게 듣는 SK 하이닉스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는요 28,200원 2%가량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닉스 대응법을요 HMC 투자증권 사장지점 최희승 차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크레딧 리온의 매도 리포트 나왔던 바로 그날에 사실상 최희승 차장님께서는 일단은 같이 좀 자르고 보자. 일단 매도하고 대기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그때 매도하는 게 맞았겠다 싶습니다. 그 뒤로 계속 흘렀잖아요. 네, 사실 뭐 저도 거의 뭐 매수가 근처에서 거의 팔았는데요. 뭐 사실은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날 한 마이너스 한 2.5에서 3% 정도 빠질 때 지금 매도량도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금 빠지는 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이제
그 어떤 뉴스로 나오기 전에 쪽지로 먼저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먼저 선제 대응을 좀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또 폭락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연일 빠지는 그런 모습. 어제도 사실 3% 정도 좀 오르다가 또 빠지고. 예, 어쨌든 뭐 기관 쪽이 그때 이제 제가 첫날 빠질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관이 3만 원 중반에서 3만 1,000원대 계속 매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일단 한번 자르고 나왔는데 오늘은 좀 수급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매도로 일관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36만 2천 주 정도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지금 매수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지금 실적 기존의 2010년도에 한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주가가 2011년도까지 해서 3만 7천 원 정도까지 쭉 올랐었고요. 물론 2011년도 실적이 꺾였습니다만 그래도 3만 7천 원이었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2,270억 적자에서 주가가 한 2만 원 수준까지 좀 빠졌다가 지금 현재 2만 8천 원 수준인데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3조 2천억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그 기사 보니까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특허와 관련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엘피다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합병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이제 그 3위, 4위 회사인데 합치면은 SK 하이닉스보다 약간 높습니다. 2% 정도 높게 나오는데 이제 3파전으로 줄었던 게 다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협력을 한다는 소식에 뭐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결국은 엘피다하고 마이크론의 어떤 합작 공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매도는 상당히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디램 가격과 연동돼 가지고 뭐 주가가 움직인다 그랬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28,000원 오늘 종가상으로 지켜진다 그러면 이제 매수 한번 시작해 보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무엇보다 실적 대비 좀 과하게 빠졌다. 오늘 종가상 28,000원 지지하면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확실한 대응법 알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시면 3만 원까지 또 기대하고 매수 들어가시는 거죠? 네, 뭐 짧게 보셔도 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길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길게 본다 그러면 3만 원대 중반,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예상해 보고요. 짧게는 뭐 3만 원 정도에만 매도한다 그래도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뭐 꽤 짭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SK 하이닉스 3만 원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SK 하이닉스 대응법 짜주실 분 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더 확신이 생길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가 과연 나올까요? 동양증권 계양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레딧 리온의 셀 리포트가 나온 그날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었고 그날 수급을 분석해 보니까 외국인은 의외로 사고 기관이 판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셀 리포트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하이닉스 대응법 짜주시죠.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하지만은 7월 1일 날 공매도 같은 게 24만 주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0만 주를 샀고요. 즉 매수를 하는 주체 혹은 매도를 하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도 주체가 많다고 하면은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죠. 반대로 최근 시장들 자체를 봤을 때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날 당일은 종가가 좀 밀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저도 여쭤보셨었는데 다음날 한 2, 3% 반등을 이용해 매도를 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 현장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28,000원이든 27,000원이든 그런 가격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빨리 양봉을 회복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7,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더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음봉일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거의 2천만 주 이상이 첫날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로 회복하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닝 시즌 돌입했을 때 미리 실적이 흘러나오는 종목들 치고 바로 어닝 시즌이 나와서 바로 회복한 경우는 좀 없었고요. 적어도 2, 3주 정도 텀을 두고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도 같은 경우, 즉 물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27,000원 정도까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시고 그때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예, 뭐 물타기를 굳이 하셔야겠다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28,000원 오늘 지지되면 사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27,000원까지 더 빠질 수도 있으니 그때에서 이제 확인이 돼서 반등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연결하실 분은요. 저희가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판이 한번 바뀌었다면서 종목 10선을 추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추천한 종목 가운데도 SK 하이닉스가 있었더라고요.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보여질 텐데요. 뭐 각기 다른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실적이 좋다라면서 SGI와 하이닉스. 예, 잘 맞추시네요. SGI 최근에 유일하게 견주하죠. 성장 스토리가 유지가 된다. LG U+, 오늘 또 이렇게 6% 정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개별적 어떤 모멘텀이 있다. SK 역시 오늘 나름대로 견주합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종목 4개 정도 되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면서 아몰레드 그리고 아몰레드 쪽에 이제 AP 시스템, 원익 IPS, 뭐 덕산 하이메탈 쪽을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LED 쪽은 루멘스와 서울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이쪽 재료는요. 에코프로와 파워로직스를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결국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셨었는데 지금의 하이닉스 사태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 해주실지 궁금해서 연결합니다. 정승현 과장님 만나러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름대로 이제 종목 한 10개 이상 주셨었는데 다 견주한 편입니다만 최근 급작스럽게 하이닉스가 밀린 것에 관한 대응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적 대비 많이 빠진 가격이다, 과매도다라고 하는데 일단 공감하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에 뭐 별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121선도 이탈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간에 매도세가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있는 부분. 일단 단기적으로 아마 3만 원대가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 신고가를 내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SK 하이닉스는 일단 주가 모멘텀 상당 주기 자체가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IT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사이클 자체가 1년 주기로 빅 사이클이 왔다가 다시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 또 시장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3만 원 픽스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의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섣부르게 지금 뭐 가격적인 부분 낙폭이 상당히 과했다라는 부분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추이를 관망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신규 매수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갖고 계신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잘 많이 반등을 하면 뭐 3만 원대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도 충분히 유효한 상황이고 심리적인 뭐 이런 그 작용선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적인 또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3만 원대 이상에 사셨던 분들은 손절 관점에서 좀 더 3만 원 근처까지 오면 일단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일단 뭐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의 특별히 SK 하이닉스 팁 주신 거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오늘 내용을 짧게 종합해보면요. 3만 원 정도 목표가 저항이 느껴진다라는 정승현 과장님은 일단 신규로 하이닉스 싸다고 사시는 것을 비추하셨고요. 최희승 차장님과 박현상 대리님은 27,000원 혹은 오늘 종가상 28,000원 정도 지키면 잠깐 들어가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일단 단기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한다라는 관점이지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 주가가 실적과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싸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사서 빨리 올라오는 그런 양봉이 출현돼야 되겠죠. 심리가 많이 깨져있는 SK 하이닉스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인의 릴레이 전략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최이리나였습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